효자였던 큰아들이 부모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효녀였던 맏딸이 형제들에게 수억 원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 간병이라는 현실의 무게가 어떻게 한 가족을 산산조각 내는지 오늘 그 냉정한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부모님 간병은 더 이상 마음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 시간, 감정, 그리고 법. 이 네 가지가 얽힌 복잡한 방정식이며 하나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비극이 시작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피할 수 없는 비극을 막아낼 현실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겁니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초반 박선자 씨는 사남매의 맏딸이었습니다. 소위 K-장녀라는 말이 있듯 10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을 때 간병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녀의 몫이 되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누나가 고생이 많다, 나중에 우리가 꼭 보답할게라며 전화기 너머로 걱정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간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선자 씨가 모아둔 예금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간병이 5년을 넘어서자 자신의 노후를 위해 차곡차곡 부어왔던 개인연금까지 해지해야 했습니다. 언젠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부모님 간병 때문에 집 2채를 처분했다는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었죠. 선자 씨는 자신의 남은 인생 전부를 집 한 채와 맞바꾸는 심정이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과 마음은 지쳐갔고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습니다. 명절에 겨우 얼굴을 비춘 동생들에게 선자 씨는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병원비랑 간병용품 값이라도 조금씩 보태줄 수 없겠니? 돌아온 대답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누나는 원래 우리보다 형편이 낫잖아. 나도 요즘 대출금 때문에 죽을 맛이야. 그토록 믿었던 보답하겠다는 말은 그저 흩어지는 연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10년간의 희생에 대한 억울함과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선자 씨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혼자 감당했던 간병비와 병원비 중 일부라도 돌려받기 위해 동생들을 상대로 과거 부양료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법이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줄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법원의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법원은 박선자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에 따르면 이미 지출한 과거의 부양료는 간병을 하기 전에 형제들에게 명시적으로 비용 분담을 요구하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돌려받기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법은 말없이 희생한 효심을 돈으로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 하나로 사남매는 서로에게 2번 다시 보지 않을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한 가족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비극적인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째,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소통의 부재 때문입니다. 가족끼리 어떻게 돈 얘기를 해? 이 생각이 바로 비극의 씨앗입니다. 간병이 시작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했어야 할 일은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현실을 마주하고 역할과 비용을 나누는 가족회의였습니다. 둘째, 법적 무지가 낳은 돌이킬 수 없는 대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결정에서 보듯 법은 우리의 감정보다 증거를 우선합니다. 부양 의무 이행을 사전에 청구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나중에 독박 간병의 대가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셋째, 장녀니까 아들이니까라는 불평등한 문화의 그늘입니다. 한 방송 상담 프로그램에서는 장녀라는 이유만으로 간병을 떠맡아 서러움을 겪는 사연이 소개되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습니다. 박선자 씨의 사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문화는 특정 자녀의 희생을 당연하게 만들고 다른 형제들에게는 책임을 회피할 면죄부를 줍니다. 심지어 상황은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수십 년간 자식을 돌보지 않았던 부모가 나타나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매년 200건 넘게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과거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형제 간 갈등을 넘어 부모와 자식 간의 법적 다툼이라는 또 다른 차원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간병의 5가지 황금률을 제안합니다. 첫째, 효도 계약서가 아닌 가족 합의서를 작성하십시오. 간병이 시작될 때 혹은 그 전에 반드시 모든 형제 자매가 모여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월 예상 비용, 각자의 분담 금액, 간병 역할 분담, 정기적인 소통 방법 등을 명시하고 모두 서명해 두십시오. 이것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훗날 서로를 원망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모든 비용의 증거를 남기십시오. 간병에 들어가는 돈은 절대 개인 돈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부모님 명의의 통장이나 가족 공용 통장을 만들어 그곳에서만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모든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은 누가 봐도 명백한 증거가 되어 훗날 정산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아줍니다. 셋째, 국가 제도를 100% 활용하십시오.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노인장 기요양보험 제도는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방문요양, 주야간보, 요양시설 입소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국가 지원을 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 부모님의 신청 자격과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간병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입니다. 넷째, 주요 간병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십시오. 현실적으로 한 명이 간병을 전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형제들이 매달 일정 금액을 간병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을 가족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간병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담자의 경제적, 정신적 소진을 막는 중요한 존중의 표현입니다. 다섯째, 끝을 정하고 이야기하십시오. 간병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마라톤입니다. 주요 간병인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휴가를 주고 다른 형제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돌봄 교대 시스템을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렵지만 꼭 필요한 대화, 즉 시설 입소나 임종 과정에 대한 논의도 미리 해두는 것이 나중에 닥쳐올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님 간병 문제가 한 가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법이 그 억울함을 모두 해결해 주지 못하는 냉정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제 간병은 마음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호소하기 전에 규칙을 만들고 희생을 감내하기 전에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우리 집은 괜찮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늘 당장 형제들과 전화 한 통이라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은 우애 깊은 형제 자매가 지혜롭게 함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오늘 나눈 이야기와 같은 비극이 아닌 현명한 준비로 더욱 단단해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쓰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